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피어스 인생 피어스라고 채널을 만들었죠. 인생이 피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무엇부터 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작금의 화두는 아무래도 그 투자 수익, 자산 총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타임머신이 생기면 과거로 갔을 때 나는 어떤 주식을 산다 또는 뭐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없고 또 로또를 산다 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그 어떤 날은 어쩌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주었을 때 너는 음,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미래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와서 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제 다만 그 위대한 선택이 초대박이냐 아니냐의 이제 관건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적절한 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두 가지냐? 초대박을 노리지는 못하지만 그 미래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우리 몸에 새겨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늘상 하는 게 있잖아요. 책 보기. 어떤 책 보기? 뭐 워렌 버핏의 조언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든 또는 그동안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든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공부해라. 이런 내용인 거고요. 공부를 하되 그 원칙에 따라서 액션해라. 그 투자에 대한 액션을 진행해라.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어쩌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절에 타고난 것일 수도 있죠. 어, 80년대 한국이든 뭐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이든 그때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역시도 가장 낮은 가격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찬스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과거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자신을 위한 처방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마다 서두에 이런저런 그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또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인생 피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마디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주간 성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 13일 날짜로 1165일 지나는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은 2.69%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1%대였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 주었습니다만 환율이 또 안 도와주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개인적인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은 아직 좀 더 많이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주식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것 같아서 이즈음 되면 이제 주식 편입을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꾸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는 툴을 우리는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올랐지만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랐습니다만 환율의 이 1.3%의 하락 때문에 0.65%의 상승에 그쳤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어, 3대 지수의 변동폭을 보자면 1월 6일 대비 다우존스는 2%나 상승했고요. S&P 500도 2% 이상이 2.67%, 나스닥은 거의 뭐 5%가량 점프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 뭔가 시장에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네, 한번 보자면 페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봐요.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 또 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언제까지 올리겠냐?
예정된 인상 시나리오는 거의 다 됐고, 바꿔 말하면 시장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연내에 금리 인하가 더 기대된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작년 12월에 임금 상승률에 대한 둔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을 쭉 지속하고 있던 서비스 물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서비스하는 건 당연히 사람, 즉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서 22년 12월 소비자 물가 CPI의 연간 월간 상승률이 전월비 대비 모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인건비도 좀 덜 올라가고 그에 관련된 서비스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조금 하락했고요. 근원 CPI의 경우 연간으로는 하락했으니까 성공입니다만 월간으로는 잠깐 상승했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어쨌든 있었으니까 약간은 올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공급망 개선과 수요 감소로 제품 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에 반해서 서비스 부분은 노동 공급성 부족 등으로 상승해 왔었기 때문인 건데 이제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노동 공급 부족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좀 되었기 때문에 다들 정리가 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 결과로 향후 통화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골디락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급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제 올라는 가겠죠. 그동안 내려왔으니까 올라는 가겠죠. 근데 그게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원칙대로 이제 리밸런싱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꾸준한 우상향이든 꾸준한 우하향이든 리밸런싱을 해 나가면서 버텨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긴 해요. 자, CME에서는 페드 와치 2를 알려주는데 3월에 4.75에서 5%까지로 연준 금리가 이제 정점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11월과 12월에 0.25%씩 하락해서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나 4.5 정도까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또 비트코인도 16,000달러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지난주에는 18,000달러 정도까지로 많이 복귀했죠. 요것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죠. 언제나 불안할 때는 분산해서 꾸준히 나누어서 투자하면 서운한 일은 별로 안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현찰을 만들었을 때 될 건데 잠깐 또 딴 데로 가자면 그냥 마무리하기 아쉬워서 딴 얘기 하자면 이게 이제 떴다방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오르면 바로 팔고 현찰 가지고 또 다음 거 먹고 해서 우리가 뭐 5%씩 먹으면 빠진다, 3%씩 먹으면 빠진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사실 그 국내 주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될 수도 있으나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살 때와 팔 때 0.25%씩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돈이 별로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이제 한국에선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살 때 팔 때 거래 세금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꾸준한 자산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주식이 꾸준히 장투가 되는 그 이치를 한번 더 되짚어 보자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떴다방 주식에서 여기로 얘기를 연장시킨 이유는 우리가 S&P 500 같은 거 들어갈 때 인덱스 투자 들어갈 때는 한번 넣고 꾸준하게 리밸런싱으로 더 넣기만 하지 빼지 않는 방식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 그러면 한국에서 샀다 팔았다가 너무 당연시되는 상황이고 또 한국인 습성상 뭐 코인처럼 빠르게 오르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벌었다는 얘기들이 가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부자로 유지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됐다,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원칙을 지켜서 부자가 되시는 것이지 잠깐 그들 따라 돈 벌었던 분들이 돈 벌었으니까 소고기 사 먹는다 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처럼 네, 그 자산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장기 투자, 주식형 장기 투자 상품 또는 시스템에 돈을 넣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한 우리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부의 위력이 우리들의 그런 그 핫템퍼
그러니까 그 다혈질, 그 뭐랄까 냄비 근성이라는 표현하면 너무 좀 이상할까요? 근데 뭐 저도 한국인이니까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이겨내는 게 우리 투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돈 되는데 굳이 그걸 배를 갈라서 돈을 털어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은근하게 끈기 있게 부자 되어가는 길에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자 피어스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 및 음, 그 공감 방송, 공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